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2부 진행의 박시안입니다.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환율이 장중에 1,3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이겨내지 못하고요. 1% 넘게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졌고 개인만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자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승하는 종목은 있죠. 오늘은 애플페이 기대감으로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기아의 폐배터리 시장 진출 소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울고 있는 시장 속에서 개별 종목만이 살아남고 있는데요. 더 이상 수익을 위해서 정말 길게 기다리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손 놓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이분이 추석 선물로 더도 말고 9월에 딱 올라갈 투일 종목 3개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바로 국내 유일한 수익의 여왕 미다스 전문가님이시죠. 미다스 전문가님은요. 단타면 단타, 단기면 단기, 그리고 스윙주까지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 주셔서 크게 수익 낼 종목만 선별해 주십니다. 또 정말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해주시는데요. 선물 리딩까지 해주시면서 남들보다 두둑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정말 든든한데요. 저희 방송이 50분뿐이라서 이러한 전략들을 다 받아가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 장 전후에 그리고 장중 내내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방 참여입니다.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들이 매일 사용하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끝나면 문이 닫힙니다. 꼭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주신 3개의 방송 공략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수익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송 공략주는 수익을 꾸준하게 냈습니다. 공략 날짜 보시면 아시다시피 추천해 주신 지 한 달도 안 된 종목들인데요. 단기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단타부터 시총이 무거운 종목까지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틀 전 월요일 방송에서 단타 공략주를 언급해 주신 한구석이로 당일에 짧고 굵은 수익을 실현해주고 나오셨습니다. 게다가 네오위즈는 최근에 또 급등을 하면서 60%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고요. 엉덩이 무거운 에코프로H는 5거래일 만에 30%의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생방송에서 공개된 종목만 잘 보셔도 이달에 수익을 200% 가깝게 챙겨가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제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잊지 않았습니다.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 신호를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신호에 맞춰서 매수 버튼,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좀 전에 그런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률 여러분들 지금 오늘만이 기회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문가님이 특별하게 추석 선물로 방송 공략주를 3개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단기로 9월에 딱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략들 받아가시고요. 그럼 미다스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시작은 항상 차분하게, 하지만 결국엔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미다스 전문가 방송 이제 시작해봅시다. 요즘 시장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일수록 내 계좌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은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는 거야? 라고 좌절하기보다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왜? 멘탈이 탄탄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동매매를 하지 않고 냉철한 분석하에 진짜 투자가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는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지금 형태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거시경제를 조금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거시경제라고 하면 조금 어렵죠.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지금 왜 이렇게 환율이 강세인지를 이거를 다 파헤치려면 1시간으로 모자라요.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한 번만 풀고 가볼게요. 자, 환율이 강세예요. 환율이 강세라는 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즉 뭐예요? 달러 강세라는 겁니다. 이 환율이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엔화, 위안, 그다음에 유로화 지금 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달러가 강세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각국의 외인 자본이 이탈하죠. 그쵸? 그러면 이 이탈한 자본들이 어디로 갈까요? 안전자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은 뭐죠? 채권, 달러, 금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채권과 달러, 금 이 안전자산의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은 떨어지게 되는 게 노멀한 형태예요. 이게 바로 악순환의 반복인데요.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흘러간 게 또 다시 달러를 강세를 일으키고요. 채권이 올라간다는 거는 금리 인상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뜻이 됩니다. 이 형태가 지금 올해 내내 이뤄지고 있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가 먼저예요? 그러면 뭐가 시발점이죠? 잡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시작점이 없습니다. 하나가 생겨서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 순환한다고 보시면 돼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금융위기 때는 예를 들어서 요게 먼저 지워버렸네. 외인의 이탈이 먼저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안전자산으로 갑자기 선호 심리가 이동했어요. 그 원인은 뭐 다양하겠죠. 그런 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게 바로 거시경제예요. 그러면 거시경제를 우리가 왜 봐야 돼요? 왜 봐야 되죠? 우린 투자가잖아요. 우린 투자자예요. 투자자라는 거는 그냥 저 뉴스 있다. 저거 가겠다가 아니라 지금 시장은 이래. 그러기 때문에 이 각국의 정부들의 정책들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 각국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돈이 몰리게 되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상승장일 때는 이 작은 이슈에서 다운에서 탑으로 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큰 제가 태풍이라고 표현했죠. 지금 글로벌 증시의 하방 압력은 우리가 탑다운에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세계 경제가 이래. 그러기 때문에 정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로 우리는 좋은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지 우리가 이제 탑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금 현재의 글로벌 이슈를 보면 탑을 알 수 있습니다. 숲을 알 수 있어요. 대략만 찍고 갈 거예요.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게 가서 후반에 좀 놉시다. 천천히. 자, 지금 달러는 굉장히 고공행진, 파죽지세 맞죠? 달러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환율은 지금 1,400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질질질질질 하방하고 있는 추세고요. 역시나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좋아요. 어느 기업들? 해외 매출 올리는 기업들. 해외 매출이 높은 기업들일수록 굉장히 많은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생겼죠.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을 찾아야겠구나. 생겼어요. 지금 글로벌 이슈예요. 자, 두 번째. 자, 중국과 유럽이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펼치고 있어요. 리플레이를 왜 하냐? 보세요. 양적 완화 정책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쉽게 풀이하면 시장이 돈 풀기예요. 자, 우리나라도 계속 돈 풀었었죠? 언제 풀었죠? 코로나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소상공인들
이제 지원금을 받거나 또 코로나 걸려서 이제 재택근무라기보다는 이제 이 뭐죠? 외부 격리자들한테도 이제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급했던 요런 게 바로 쉽게 말해서 시장에 돈을 풀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돈이 흘러가게끔 원활하게 소비가 일어나게끔 하는 게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그런데 2년 내내 전 세계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시 그 돈을 걷어들이는 테이퍼링 및 뭐죠? 긴축 정책. 이런 출구 전략이 평균적으로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가장 간단하고 일방적으로 통하는 출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두 가지 조건 뭐였죠? 고용, 물가입니다. 고용이 탄탄한데 물가가 높아. 이게 받쳐줘야 금리 인상을 하는데 문제는 중국하고 유럽이 지금 이게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고용이 무너지고 있어요. 고용이 무너진다는 거는 뭐죠?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 중국은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오래 봉쇄를 했어요. 그죠? 아예 중국 자체를 봉쇄를 하고 아예 휴업, 뭐 상하이 그 오랫동안 봉쇄했잖아요. 그 타격으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천연가스 때문에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딱 막아버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도 미친 듯이 지금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과 유럽도 지금 긴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다시 시장에 돈을 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봅시다. 다시 돈을 푼다는 거는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 또는 정부가 나라 빚을 쓰지만 어쨌든 어디서 돈을 끌어와. 그럼 그 돈을 어디다 풀까? 자, 어디다 풀까? 우리가 그럼 두 번째로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은 각국의 돈이 특히 중국과 유럽 완화 정책 펼치는 저 돈이 어디로 갈까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세 번째, 러시아. 서방 제재 해제를 해야지만 가스를 공급을 재개한대요. 뭐죠? 이거 협박이죠? 협박이에요. 자, 무슨 제재가 있어요, 지금? 서방 국가들이 어떤 제재를 하길래 지금 제재 해제한다고 안 그러면 나 가스 공급 안 해. 너네 그럼 얼어 죽어. 이러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제재예요, 저거? 가격 상한제 담합하는 거죠. 유럽이랑 미국이 편먹고 너네 예를 들어서 기름 10만 원에 판다고? 나 비싸 그거 못 사. 5만 원에 주면 내가 살게 라고 담합을 해버려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열이 받았죠.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어디다가? 프랑스와 독일. 왜 프랑스와 독일?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은 1등 국가 독일, 2등 국가 프랑스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요것 때문에 유럽이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지금 이 가스 공급을 해제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겠죠.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겁니다. 왜? 지금 계절이 어떤 계절이죠? 가을이에요. 가을 다음에 무슨 계절이 오죠? 겨울이 옵니다. 에너지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을 전망이 눈에 빤히 보여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해외에 매출이 많은 기업이 조건이에요. 이게 지금 탑다운 방식으로 제가 시장을 보는 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이어야 돼. 두 번째는 각국의 돈이 어디로 갈까? 그러면 각국의 정책이 어디로 펼쳐질 것인가? 자, 세 번째,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각국은 그러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겨울에 전력 대란 또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미 여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전에 보유하고 있는 이 전력량이 굉장히 낮고 가스도 마찬가지. 이거 유럽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이제 흥구석이 원래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가스 정유 얘기하면서 그 종목으로 수익 빡 냈죠. 요런 이 에너지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들쭉날쭉 미친 듯이 요동을 칠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으로 그러면 섹터를 골라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섹터가 의외로 많아요. 따져보면은. 자, 봅시다. 해상풍력이죠. 자, 에너지라고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1차 에너지 뭐죠? 언젠가는 고갈될 거. 땅에서 뽑는 거 있잖아요. 석유, 뭐 정유, 원유 요런 거. 그다음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이 땅에서 시추를 해와서 저장하고 그것을 쓰는데 결국엔 고갈이 돼. 한정 자원이야. 이거는 무한대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지금 각국이 난리가 났어. 왜? 에너지 가격 올라가. 당장에 얼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각국들이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지금 전기차가 대수야?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의식주가 안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문제냐고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이 신재생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목표를 30년, 50년에 걸쳐진 이 대형 계획을 단축시키고 있어요. 미친 듯이. 왜? 당장에 불 떨어졌으니까.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거를 20년으로 줄여야 되고 이거를 40년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지금 해상풍력 종목 괜찮은 거 있어요? 잘 가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각국의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는 알고 있어. 에너지 대체제가 뭐야? 지금 가스랑 원전이라고 해봤자 원전도 지금 당장이 급한 불 끄기지 결국에는 목표는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 두 가지 뭐 있죠? 해상풍력, 두 번째는 태양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해상풍력, 태양광 한번 싹 훑고 지나가고 9월에 진짜 집중해야 될 섹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또 빠르빠르 갑시다. 중장기의 해상풍력 시장 성장성 강화. 이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예요. 왜?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에 전체적으로 각국의 전 세계 정부들이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태양광이 바로바로 만들 수 있다고 태양광에만 투자해요? 지금 사실 어떤 미국을 기준으로 볼게요. 미국은요. 풍력에 더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초기에. 풍력을 더 많이 추가를 했는데 이걸 막상 까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왜? 부품이 커요, 일단. 그리고 중장비가 필요해. 부품이 크니까 이걸 옮기려면 그냥 사람이 못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부품은 사면 끝인데 문제는 이 부품을 옮기고 설치하고 이런 인건비와 운송비가 올라가면서 풍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설치 용량이 빨리빨리 안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풍력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원래 올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화되지 않았다면 풍력은 지금 태양광만큼 날아갔었어야 돼요. 지금 풍력이 이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인플레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얘는 힘을 못 써. 그러면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에 돈은 몰릴 건데 태양광은 이미 가 있어. 그럼 2차 갈 애가 누구예요? 풍력이에요. 얘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에만 이렇게 균형을 못 맞추고 비정상적으로 혼자만 클 수가 없다니까요. 어쨌든 같이 가야 돼. 근데 얘는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시장 전망에 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이 선진 국가들이 이 풍력 시장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의존도가 또 높은 거야, 해외에. 자기네 자국 내에 밸류체인 형성이 안 돼 있어요. 풍력 단지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 풍력 기업이 몇 개 없네? 다른 나라 알아봐. 보니까 의외로 아시아에 많았던 거예요. 일본도 대규모의 풍력 단지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풍력 단지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이나 이 선진 국가들, 풍력 시장을 확대를 위해서 움직이는 국가들은 다 지금 자기네 국은 없어요. 거기다가 대규모 수주 경험이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풍력 기업 대표 있죠? 윈드.
윈드. 자, 요런 애들이 처음에 대장주로 꼽히는 이유가 뭐냐면 대규모 수주 경험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장 먼저 조명을 받았었고요. 하지만 막상 인플레이션이랑 이 어떤 이 성장이 의외로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그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풍력 무슨 종목이요? 제가 관심 종목에 또 넣어놓고 있는 종목이 있죠. 저는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 10년, 20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섹터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은 다 관심 종목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단타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저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안 갖고 오는 종목은 힌트도 안 드려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노란톡방 들어와서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자, 이 종목은 어때요? 딱 보니까 굉장히 움직임이 그냥 난리 났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만큼 변동성이 좋다. 제가 얘기했죠. 단타치기 딱 좋은 지금 왜냐면 풍력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저는 장기로 이제 들 수 있는 아직 장세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단타 또 정말 전망이 좋아. 이건 한 몇 달 좀 봐야 돼. 이러면 스윙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꼬리를 많이 달고 변동폭을 많이 보이는 이런 종목으로 단타로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시총이 3천억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렇게 가볍지도 않아요. 여전히 상승 추세 잘 타고 있고요. 한 번의 시세 파동이 나온 뒤에 이제 두 번째로 가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요 종목이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었어요. 리스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왜 무슨 리스크냐면 이 종목은 안 알려줄 거지만 이때 왜 급락이 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얘가 잘 가다가 원래는 요 두 번째 전고점을 사실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꺾인 이유가 어디 공장에 중단을 한 거예요. 생산을. 왜? 수주가 연기됐어. 그런데 문제는 수급을 봅시다. 수급을. 기간이 계속 꾸준히 들어와. 지금 저 급락세 이후로 만약에 꺾일 거라면 지금 이 기간이 다 빠져야 돼요. 지금 이 들어왔던 금액이 다 빠져야 돼. 그죠? 이 금액들이 다 빠져야 되는데 여전히 기간은 굉장히 많은 수량의 이 종목을 들고 있다. 왜일까? 악재가 악재가 떠서 급락이 나왔어. 그런데 요 61편까지도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했어. 역시나 근데 추세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락세가 나왔는데 스마트 머니가 왜 들어왔을까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저는 지금 계속 정찰병 하나 보내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추석이 딱 지나면 이제 추석 전까지 사실 추석 전 원래 명절 전에 시장 많이 빠져요. 많이 팔아. 왜? 이거 명절 끝나고 매수하려고.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시장 조금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석 끝나고 뭐 사야지? 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기간의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종목. 이렇게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자, 여기까지 한번 해상풍력 한번 읊어봤고요. 우리 MC 박수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추석 선물로 특별하게 준비해두신 9월 안에 이번 달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특집 그 첫 번째 종목으로요. 풍력 짚어주셨습니다. 이 연휴 끝나고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한 종목 픽해 주셨는데요. 종목명을 싹 가리고 와주셨죠. 기관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 그리고 언제 들어가서 나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전략들 다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매수 매도 전략까지 철저히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해상풍력과 관련된 종목에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는데요. 변동성이 높은 만큼 고점에서 물리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언제 급등해도 놀랍지 않은 이런 방송 공략주가요. 3개나 있죠.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방송 공략주가 가진 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힘들 수익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꽉 차죠. 추천해 주신 지 한 달도 안 된 종목들인데요. 단기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단타부터 시총이 무거운 종목까지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틀 전 월요일 방송에서 단타 공략주로 언급해 주신 흥구석유는 당일에 진입하시고 당일에 청산하고 나오시면서 수익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요, 이런 짧고 굵은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님이 매수 매도 타점을 무료로 노란톡방에서 다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신호에 맞춰서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그런 수익률 시원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2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꼭 들어와 주셔야겠고요. 이 험한 9월 또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지 들어볼 텐데요.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시는 이런 특징 섹터와 종목들은 바로바로 정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섹터를 분석하고 발굴하시는 데 1등이십니다. 꼭 집중하시면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모셔볼게요.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풍력을 봤으니까 이번엔 뭐 봐야 돼요? 태양을 봐야죠. 풍력을 약간 비유를 해볼게요. 풍력은요, 이제 점프하기 직전, 점프하려고 폼 잡고 있는 개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은 지금 이제 막 날고 있어. 날고 있어. 자, 이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올라타야지. 자, 뭐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대장주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갔어요. 이제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그러면 우리는, 불나방 좋아하는 우리는 단타 쳐야죠. 단타 쳐야 돼. 자, 태양광. 이게 지금 미국의 재생에너지에서 뭐 설치한 사상 최대 기록, 이게 뭐냐면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대비 85.1% 올라갔는데 태양광은 200% 이상 올라갔어요. 자, 이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제가 개구리랑 나는 새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풍력은 막상 까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얘는 그래도 얘는 버릴 수 없어. 무조건 해야 돼요. 얘도 설치 용량을 계속 올려야 돼요. 그런데 태양광은 의외로 패널만 설치하고 이게 간단해. 풍력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에너지가 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좀 이 풍력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쏟고 있어요. 제가 저번 방송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게 투자 금액의 거의 80% 이상을 태양광이 가져가요. 그만큼 매력적인 이제 산업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태양광 하면 미국의 솔라 기업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이런 거시경제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항상 이제 전날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살펴보거든요. 솔라가 주식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태양광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봤습니다. 마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도 약해지듯이 솔라가 뜨면 태양광도 같이 가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이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한대요. 어디다가? 공장을 증설한대요. 공장 증설은 약 뭐죠? 이 말은 뭐예요? 캐파 늘린다는 거예요. 캐파가 뭐예요? 생산 능력을 넓힌다. 얼마나 넓히려고 지금 1조 6천억을 투자해 이러고 알아봤더니 75% 이상 늘리는 게 목표랍니다. 자, 태양광 기업이 지금같이 힘든 시장에서 기업들이 사실 지금은 재무구조에 힘을 써야 되는 시기거든요. 왜? 시장이 이 침체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또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때처럼 자회사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걸 재무구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시점에 투자를 한대. 캐파 늘리는 걸 그것도. 왜?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75% 이상이나
지금 생산을 넓히겠죠. 왜? 원래는 이 솔라 CEO가 원래는 인도, 브라질 뭐 이런 쪽으로 좀 바깥으로 이 해외 진출을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인플레 감축 법안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됐고 그 481조 원의 인플레 법안 때문에 미국으로 틀었습니다. 미국으로 틀면서 요 투자가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요 투자만 보더라도 기업의 CEO들이 바보입니까? 돈이 안 되는 데다 이런 큰 돈을 퍼붓겠어요? 당장에 돈이 될 것 같고 또는 당장에 돈이 안 되더라도 지금 전 세계가 다 신재생 에너지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돈을 퍼붓는데 선점해야지 라고 나선 겁니다. 작은 회사 아니에요, 솔라가. 거의 미국에서 태양광에서는 이제 손에 꼽히는 이 태양광 대장주라고 봐도 무방해요. 자, 어찌됐든 지금 미국은 이런 상황인데 중국이 진짜 태양광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압도적으로. 얘가 뭐냐면 지금 그 2020년 기준으로 306기가와트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와. 306기가와트? 그게 뭐지? 자, 중국이 306기가와트라고 그랬어요. 비교를 해야죠. 자, 유럽은 163기가와트.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은 76기가와트. 자, 이 사이즈가 보이시나요? 중국은 굉장히 옛날부터 태양광을 미리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투자를 미리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그 고비 사막에 100기가와트짜리 지금 대규모 태양광 조성 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얘네는 해마다 신규 설치 용량이 엄청나게 넓어요. 왜? 낳는 게 땅덩어리거든. 그리고 미리 이거를 밸류체인을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 중국의 특히 우리나라 태양광 이제 패널이나 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대부분 매출이 중국향입니다. 중국향으로 이미 매출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차 하면서 지금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밸류체인이 거의 없어요. 솔라 같은 대기업은 있지만 하나로는 부족해. 그리고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 미중의 이 미중 갈등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이제 미국의 이제 이 협력 관계였던 기업들이 다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도 몰려 있고 기업들도 돈을 투자할 만큼 캐파가 늘려도 될 만큼의 이 모멘텀이 너무너무 충분하다. 자, 이런 섹터에서 그러면 태양광에서 단타 뭐 있죠? 봅시다. 자, 단타 치기에 딱 좋은 아까도 봤던 이 긴 꼬리를 달고 와리가리하는 요 변동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 단타 치기 딱 좋죠. 왜? 우리는 짧게 먹고 튈 거니까. 우리는 길게 안 될 거예요. 우리 노란톡방 패밀리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먹튀매매 굉장히 좋아해요. 네. 먹튀매매 좋아하고 쫄보매매 좋아합니다. 네. 제가 진짜 쫄보매매 엄청 해요, 요즘에. 자,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물려있다가 이제 가는 애들은 이제 제가 열받아가지고 좀만 더 봅시다. 하지만 단타로 진입해서 한 거는 그냥 바로 먹고 튀어.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이 종목 살펴볼게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거 힌트 드린 거예요. 자, 한 번의 상승 파동 이후, 자, 엘리어트 파동론에 의하면 이제 3파의 상승이 있다고 했죠. 자, 두 번째 파동이 시작이 됐는데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다시 눌림목이 왔네요. 눌림목이 뭐예요? 기회죠. 기회예요. 자, 봅시다. 지금 오늘은 음봉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시가 자체가 높게 시작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태양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시가가 위에 있어? 얼만큼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시장 하방 압력을 못 이기고 결국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지만 만약에 여기서 가더라도 어디까지 우리가 저항 라인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바로 2,600원 부근. 왜?
단기적 전고점 부근이기도 했고 이미 여기서 저항을 많이 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종가에 진입했다면 목표를 2,600원까지 잡고 아주 짧게 단타로 여기가 1차 저항 라인 한번 보고요. 또 만약에 태양광에서 뭔가 뭐 막 탄력을 받아 돌파하는 여부 보고 우리는 다시 단기적 전고점인 2,7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타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오른다고 파는 게 아니라 얘 어디서 부딪힐까? 어디서 부딪힐까? 나는 알지. 자, 그리고 특히나 단타는 요즘에 지정감에도 걸어 놓으세요. 지정감에도 걸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 시장가 매도 하면 이게 됐는데 요즘에 몇 초 차이로 빠져요. 진짜 극심해요.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딱 치고 빠져요. 유지를 안 해요. 장대 양봉을 유지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진입을 했다 칩시다. 여기서 한 2,400원대에서 그러면 지정가로 그냥 2,600원 걸어놔야 돼. 그리고 그 이상 가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단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이 태양광에서는 제가 한번 공략을 해왔고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익숙한 종목 다시 공략하고 다시 공략하는 게 훨씬 나아요. 새로운 종목 공략하는 것보다. 자, 어쨌든 요 종목이 이제 후보에 들어와 있다. 딱 수급 봐. 이거 어떻게. 와, 기간이 어마무시해요. 자, 이 종목의 시총이 5천억짜리예요. 그러면 시총이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 회사가 아니에요. 자, 전거래를 봅시다. 저 이거 지금 장중에 스캔을 해온 거예요. 장중에 캡처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건 오늘 거니까 요건 제외하고 전일에 외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전일뿐만 아니라 지금 쭉 보면은 이 정도면 연속 순매수예요. 누적 순매수라고 봐야 돼요. 얘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조정이 왔는데 계속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관이 바보냐고. 스마트머니가 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샀겠어요? 기회니까. 얘는 기회야. 지금 박앤세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락하는데 기관이 사고 있다고 해서 나도 사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이 기간은 자금이 빵빵하기 때문에 평단을 유리하게 낮출 수가 있고 매집을 하면서 사야 돼요. 기간이 진짜 개인처럼 막 1억 넣었다. 1억 바로 빼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자, 어찌됐든 이 종목 힌트 없어요. 이 종목은 난 노란톡방에서 그냥 저 공식 신호로 바로 쏘면 쐈지 힌트 안 드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신재생 에너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추석이 끝나고 달릴 종목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 MC 박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번 달에 단기로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특집 그 두 번째로 태양광 섹터 짚어주시면서요. 종목명을 역시나 싹 가리고 와주셨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의 모멘텀 강조해 주셨는데 이미 방송 공략주로 수익을 내주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다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공략을 해주셔야겠죠. 혹여나 이슈를 캐치하셔서 좋은 종목에 접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고점에 물리시면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타점 무료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다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그 공식 신호에 맞춰서 매도 버튼만 누르시고 수익을 실현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느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추석 끝나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 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또 정확한 공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집중해서 꼭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세 번째 방송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9월에 주목할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고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종목 힌트도 드리니까요. 제가 힌트 드리기 전에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기다려 주시고요. 추리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모셔볼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어요.
방송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진짜 중요한데 이거 얘기 얼마 못할 것 같아 지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조선이지. 조선이지. 지금 하반기는 조선이에요. 하반기. 조선이 왜 좋다 이러고 하고 있냐면,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주잔고가 3년치에 가깝다. 이 수주잔고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수주잔고라는 건 뭐냐면요. 기납품액 플러스 수주잔고. 요게 총 그 수주 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500원짜리 수주를 받았어. 근데 이 만드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조선이 배를 만드는 일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조선사들은요.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일정 분량이. 그렇잖아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자원을 떠나서 이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배가 결국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500원짜리 수주를 받았는데 200원밖에 납품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받은 건데 올해에는 2022년도에는 200원만 납품을 하고 300원을 내년으로 미룬 거예요. 이게 바로 수주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출은 발생이 안 했어. 내년에 나갈 매출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수주잔고가 3년치에 가깝다. 지금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금액이 내가 1년에 매출이 200원인데 지금 900원이 수주잔고가 쌓여 있는 거예요. 수주잔고가. 그러면 이 말은 뭐냐? 3년 동안은 매출이 견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조선 섹터가요. 경기 민감 섹터예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예요. 시장이 좋아야,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야 좀 힘을 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경기에 바로 직감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섹터인데 지금 수주잔고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 그 이유가 뭘까? 살펴보니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조선업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선사들의 점유율이 상승해 있는 구간입니다. 선가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배의 값이 엄청 비싸요. 이게 수주잔고가 이렇게 받쳐주는 상황이면요. 선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왜냐면 이미 주문은 받아놨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이 시가를 보니까 배가 7,0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시세가. 그러면 5,000원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받는 금액은 7,000원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선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선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선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조선사들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합해진 게 있죠. 뭐예요? 전쟁. 자, 전쟁으로 인해서 이 뭐라 해야 되지? 선박별 차별화가 생겼어요. 우리 피디님이 방금 나한테 공격했어. 우리 1분 준대. 자, 이거 모자란 부분을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사무실 가서 무료 방송으로 미디어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 이거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그러면 지금 VLCC가 초대형 유조선이에요. 옛날 거. 주문 없어요. 어디로 가요? LNG 운반선으로. LNG 운반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만들듯이 배에서도 LNG 운반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수주잔고가 저렇게 쌓였죠? 그러면 요게 3년 동안 계속 나오는 게 예정이 돼 있어. 주가가 왜 안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가? 자, 그래서 종목. 이거 나 진짜 얘기할 거 많은데. 진짜. 자, 그래서 종목. 관이음새 전문 제조업체. 저 이 종목도 한번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재공략하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700% 상승.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2분기에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원전도 있고요. 역시 밸브기 때문에 철강도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 관이음새, 벨브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에 속합니다. 자, 이것만 들어도 딱 감이 오지 않아요? 아, 재료가 이렇게 많아? 이거 단타네? 단타지! 나는 오늘 단타 만들고 왔거든. 자,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에요. 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아, 시간이 없대. 자, 힌트 갑시다, 우리 MC 박수님.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이 재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제가 넌센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워밍업으로 첫 번째 한번 드려볼게요. 용이 상천할 때 하는 말은? 용이 승천할 때? 네. 용 간다? 올라가용. 그리고 다음 또 진짜 못하네. 기회가 있어요. 햄버거의 색깔은? 갈색. 햄버거의 색깔은? 버건디. 어떡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종대왕이 길을 걷다가 초콜릿을 발견했어요. 그때 그 대왕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진짜 넌센스 진짜 못하거든요. 아, 뭐 세종대왕이 초콜릿을 발견하면 뭐라 그래?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가나다 라고 말을 한대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제 집중해 주셔야 돼요. 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형? 네. 동생. 이거는 좀 유명해요. 넌센스 퀴즈 중에. 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아, 나 진짜 이런 거 못하나 봐. 형광펜. 형광펜인데요. 자, 이제 진짜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 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형광펜이에요. 그런데 이 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 형광펜의 복수형이 이 종목과 좀 관련이 너무 많아요. 이 종목 이름이. 그래서 뭐 형광펜의 복수형이라고 하면은 보통 들 또는 들 약간 뭐 이런 거 붙이겠죠. 그래서 네네네. 형광펜 들이나 금 약간 이런 거 붙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와. 종목이 이것과 너무나도 관련이 있습니다. 와. 조금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명보다 사실 중요한 건요.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이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시점을요.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다 무료로 주시거든요. 그런 시점들 받아가시면요. 이 종목도 이렇게 공략을 해서서 수익을 많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주식오락관 미다스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추석 끝나고 정말 바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꽃길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정말 추석이고 연휴 너무나도 깁니다. 지금 들어와 주셔서요. 지금껏 수익을 내주셨기 때문에 전문가님 믿고 오늘 종목도 기회가 될 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다시 모셔보도록 할게요.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바쁘죠? 물론 제가 할 말이 많은 건 항상 그런데 오늘 시간이 너무 아깝다. 자, 못다한 이야기. 오늘 9시 반, 9시 30분에 제가 인터넷 미디어 방송으로, 무료 방송으로 오픈할 테니까 들어오세요. 제가 조선 이야기 좀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 방송 들어오시면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힌트가 제일 어려웠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조선 섹터 궁금하신 분들, 자, 추석 끝나고 뭐 가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저 오늘 9시 30분에 제가 방송 시작할 거고요. 자, 시간이 없어. 자, 이 돈 어떻게 벌어요? 자, 지금 우리 일주일도 안 됐어요. 9월 8거래일도 안 됐지. 5거래일 235만 원 벌었어요. 이거 어떻게 버는 거예요? 이따 방송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추석 아주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요. 오늘 추석 특집으로 힘 좋은 방송 공략주 1+1+1으로 2개도 아니고 3개나 가져와 주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오늘 저녁에 미디어 방송도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그런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꼭 QR코드 사라지기 전에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